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을 체크해 보기 전에 오늘도 현재 국내 시장 지수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 이때 이 상승 추세선을 주가 지수가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가 하락 조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 하락 조정 구간은 현재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 지수가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위로 이런 식으로 상승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조금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는 편이 좋을 듯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 하락 추세선을 뚫는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가다가 조금 더 늦게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했죠.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이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하락 추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단기적인 파동 없이 하락 초입 구간이라서 하락 추세선이 어느 정도 기울기로 형성이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어놓은 이 정도 기울기로 형성이 될지 아니면 더 가파른 기울기로 형성이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함께 채널에서 살펴보았던 종목들을 빠르게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상을 보도록 할게요. 대상은 여전히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크게 상승 추세가 한번 이렇게 이어진 후에 최근에는 가파르게 하락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저렴한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상승 돌파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 파동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테니까 계속해서 언제 이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을 볼게요. 50도 이제 막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 없이 아주 살짝 올랐는데 현재 위에는 저항선이 3,280원 정도의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가가 이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니까 50도 이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를 확실히 돌려나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솔 로지스틱스를 볼게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 저항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는 확실히 상승 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급등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 해소 차원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0분 봉으로 아주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30분 봉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상승 돌파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이 움직이면서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상승 돌파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추세를 한번 더 살릴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아래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스트 스튜디오를 볼게요. 고스트 스튜디오도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네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때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이 하락 추세 선을 주가가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급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면 아래에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을 언제 하락 돌파를 하게 될지 중점을 두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HN KCP. NHN KCP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때 함께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 뒤에는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때 이때 상승 돌파를 하면서 급등으로 진행이 되었고 급등은 이 정도 기울기로 진행이 되다가 이때 이렇게 이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돌파하면서 단기적 조정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이 정도 기울기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NHN KCP의 주가가 다시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중점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SK를 볼게요. SK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분 봉으로 더 디테일하게 최근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매수 타점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과연 SK의 주가가 언제쯤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 FMB를 볼게요. 교촌 FMB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주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여전히 이렇게 주봉상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유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위로 올라오는 동안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큰 추세는 상승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J 프레시웨이를 볼게요. CJ 프레시웨이는 저희가 이때 함께 공부를 하고 나서 아주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 이 위에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죠. 일단은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으로는 수렴을 하게 될 텐데 그 뒤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파인을 볼게요. 리파인은 큰 추세상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이 상승에 대한 부담 해소 차원에서 조정 구간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조정 구간은 위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 파동은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전 KPS. 한전 KPS는 저희가 작년 배당락일 전에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하고 나서 배당락일에 크게 한번 빠졌다가 최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한전 KPS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락일에도 크게 하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보면 올해 지급될 배당금을 1,636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4.8% 정도 될 만큼 높아서 이렇게 배당락일에 크게 맞았던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L넷을 볼게요. KL넷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나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 뒤에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상 이제 막 MACD 지표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넘어왔을 만큼 이제 막 상승 추세 쪽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국셰일 석유를 볼게요. 한국셰일 석유도 저희가 배당락일 전에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죠. 한국셰일 석유도 함께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락일에 굉장히 세게 하락을 하고 그 뒤에는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셰일 석유도 이렇게 월봉상 이제 막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이렇게 월봉상 현재 이 아래의 상승 추세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이 위의 하락 추세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때 정배열로 넘어왔고 최근에는 아래에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주가가 다시 이 추세선에 수렴을 했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주봉상 이 하락 추세선을 여전히 뚫지 못하고 이번에도 저항을 이렇게 받고 하락 파동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또 하락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힘을 내서 이번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드캡 투어를 볼게요. 레드캡 투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주봉상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이 부분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언제 돌파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소시홀딩스를 볼게요. 동아소시홀딩스는 이렇게 이 중장기적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한 후에 급등이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현재는 이렇게 이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짧은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반복하면서 횡보에 가까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30분봉 상에서는 올해 1월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이 정도 기울기의 단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 파동을 이어왔는데 다시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위로 돌파를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곧 상승 파동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렴한 상황인 만큼 큰 추세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앞으로 잡아나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마페인트를 볼게요. 사마페인트는 저희 채널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나서 이때 살짝 올랐다가 배당나기를 지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배당금으로 주당 250원을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락일에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반등 후에 다시 빠지면서 지금까지는 바닥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W자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중점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도 마찬가지로 배당락일 전에 함께 공부를 했었다가 배당락일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노션의 경우에도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어서 22년에 준하는 수준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익이 22년도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일에 크게 맞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예상 퍼가 7배밖에 되지 않을 만큼 현재 주가는 저렴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가스터디 교육을 볼게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 가격이 58,900원이었는데 그 뒤에 66,800원까지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조정은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 진입 신호에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가가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할 때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를 볼게요. 강원랜드는 월봉을 먼저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 위에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격을 크게 벌렸기 때문에 다시 이 상단의 하락 추세선으로 주가가 수렴을 하기 위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중장기적인 흐름은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일정 부분 이렇게 16,680원까지 약 6% 정도 상승을 했다가 배당나기를 맞으면서 그 뒤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하락 조정은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해 형성을 하면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곧 지지를 받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니까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인제약을 볼게요. 환인제약은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 뒤에 좀 올라서 한 10% 정도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정 구간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월봉을 보면 환인제약은 이렇게 지금까지 과거에 계속해서 이 아래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큰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에서 투자 포인트를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아직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이 위에 상단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근에 채널에서 함께 공부를 했었던 종목들이 현재 어떻게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공부했을 당시와 비슷한 가격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고배당주들은 배당락일에 크게 맞아서 하락을 한 종목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진행이 되게 될지 주기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국내 시장은 추세가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부디 다시 바닥을 향하는 깊은 하락 쪽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 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